마음 특강 6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그려봤어요. 2주 동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존재, 12연기의 10번째 지분, 바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이 경전들에 의하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식온이 커지는 거죠. 늘어난다라는 개념. 그러면 명색이 참여한다. 식과 명색이 함께 한 것으로의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것.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뭐 그냥 삶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새로운 존재가 구성된 상태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몸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있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몸은 인간으로 보면 100년 안 바뀌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몸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유가 식과 명색으로 만들어진 그 유가 그대로 다음 순간의 삶의 시작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커진 존재 상황이 다음 순간에 커진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요 자리죠. 식과 명색. 그리고 100년에 한 번쯤은 몸이 무너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은 몸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결성하죠. 태어남이죠. 그리고 태어나면 다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데 마치마니카야 1번경에서는 존재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부다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부다라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고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과정에 누가 늙고 죽는다고? 부다라고 불리는 그가 늙고 죽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부다라는 말이 바와라는 말하고 어근을 같이 쓰는, 그죠? 어근을 같이 쓰는 유사한 개념인데 좀 차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렇구나. 한순간 삶의 결과로 존재가 새로워진 것을 12연기는 바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바화가 다음 순간의 삶의 시작점에 위치하면 그 상태를 부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몸이 무너진 다음 생은 사실은 유가 되었다라는 그 상태에서 이때 어떤 몸과 만난 거예요? 100년 동안 같이 했던 몸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난 그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유하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차별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럴 때에 바로 다음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 그것이 부다였다. 그렇다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식과 명색, 이것이 부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는 개념에서 존재경이 알려주는 얘기가 있었죠.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건데, 변화된, 요거 연기된 존재인 거죠. 그럴 때 이 식이 머금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머뭅니까?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그 열매가 맺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씨앗인 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양분인 가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상세히는 아니지, 그냥 대충 그 흐름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에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번호를 붙여줬죠. 어떻게 번호를 붙였나요? 식이라는 것이 3번, 명색이 4번, 그 다음에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 1차 인식의 과정.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입이 설신의 요게 유깁이다, 요렇게 나타나지만, 안입이 설신의가 있다라는 것은 색성향 미적법과의 대응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유깁이라는 개념이 5번. 그러면 유깁에서 식이 생겨나면 3, 4합 촉 해가지고 6번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우리 놓치면 안 되죠. 3, 4 세 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데, 경은 최소한 니카야에서는 근경식 세 가지가 만난다라고 하지 않는다. 내입처, 외입처, 식의 3, 4화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밭에 해당하는 해위의 오염 상태를 취라고 했던 거죠. 취가 9번.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밭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식과 명색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난 것. 이게 10번.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죽고 태어나는, 요게 11번. 그리고 태어나면 부따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말하는 12번. 이렇게 말하면 3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으로 삶을 설명한, 이러한 과정으로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뭐라고 불러요? 십지연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그러니까 업이 밭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씨앗에 이렇게 양분이 있고 밭에 뿌려지면 식이 머무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단 말이죠. 불교 공부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생겨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선제적으로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내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이 머물면 저런 일이 있으니까 식이 머물지 않게끔 해야겠다. 그렇다면 밭을 없앨 것이냐, 양분을 없앨 것이냐, 씨앗을 없앨 것이냐,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겠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양분에 해당하는 가래를 부술 것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가래가 없어지면, 가래가 부서지면 밭이 양분이 없는 거요, 수분이 없는 거요. 메마른 밭에는 씨앗이 뿌려져 봐야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괴로움이 안 생겨나지 않아. 요게 고멸의 방법으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렇다면 식은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생겨난가 치고, 가래라는 거가 양분으로 작용하면 밭이 기름져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자,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이 자양분이 되는 거, 수분, 양분을 없앨 것이냐,
사막에다가 씨를 뿌려보라지 열매가 맺히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죠. 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닦아라고 부르고,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개념이 뭔가요? 닦아 왔자라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닦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닦아라는 것은 결국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생겨 있을까? 라고 하니 우리가 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번뇌라는 것이 참여해가지고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 위에서 다시 2차적으로 탐 또는 진이 생겨나고, 그러면 탐과 진으로 씨앗이 커지는 것을 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확장이 되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뭐 자세한 건 우리가 뭐 뒤에 더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나요?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생겨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출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번뇌가 상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2차 인식의 조건이야. 그 결과로 무명이 생겨났구나.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무명이 생겨나면 거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무명이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1번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무명이라는 이것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중간의 과정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경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상과 수가 심행이다.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이런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걸 말해주죠. 말하자면 상과 수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심이 생겨날 때 해탈된 심으로 생겨나가지고 가래를 만들지 않고 문제가 없는데, 상과 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 위에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래가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심행, 요게 뭔가요? 12용기라고 우리가 교리를 말할 때는 행이라는 것이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대표적으로 요 심이 형성되는 과정, 요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심이 형성되는 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그 위에서 행위, 형성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해서 심행이 행을 대표해서 있다. 그러면 요것이 1번 무명에 이어지는 2번 행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의 발생을 말하는 십지연기, 요거는 지금 요런 설명에 의하면 어떤 건가요? 씨앗도 있고 양분도 있고 밭도 있어가지고 삶이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데, 그 중에 씨앗도 이렇게 있고 가래라는 것도 이렇게 있고 밭도 이렇게 있어 라고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는 어떤 거든지 한 가지는 최소한 없애버려야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는 양분을 제거하자 하는데, 이 양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설명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것을 설명할 때 거기에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라고 해서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지연기로 노사까지 가는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다가 무명과 행 두 가지를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가래라고 하는 이 양분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까지를 포함해서 삶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전체를 설명한다. 이러면 이게 12연기다. 지난 수업 마지막에서는 그 얘기도 했죠. 아니 이게 그럼 말을 하자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애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건 뭘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존재라고 하는 이거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죠? 열매를 맺으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계속 누적해 가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쨌든 요건적으로 중요한 거는 식이 머물지 않으면 된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되는데 식이 머문다라는 요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씨앗과 양분과 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은 식이 머문다는 이 상황의 해소까지를 감안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양분이 가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 가래를 형성하는 거지만 이 가래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식이 머문다라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식의 머문이라는 열매를 맺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요렇게 연결을 하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12연기의 그 12과정 순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여간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이렇게 그냥 형태상으로나마 완성을 시켜보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이죠. 자, 삶의 메커니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직접 쓰나요?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순환 구조. 이 행위니까 이제 이만큼이죠. 이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순환 구조가 1번 참다를 수단으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죠. 요거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 행위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이 돌아와가지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걸 볼 수 있죠. 잠재순환고리. 그리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다음 순간의 인식주관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 순환고리가 있죠. 요거 큰 순환고리.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이렇게 세 개의 순환고리, 그러니까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 그야말로 삶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우리가 보면 좀 특징적인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세 개의 순환 고리 중에
그 순환 구조가 어떻게 보이나라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1차 인식이라는 아니비설신의 6네이처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처법 6웨이처를 인식하는 1차 인식의 자리가 있죠. 이때에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인식 주관, 요건 식과 근이 함께 한 것이다. 마음이 뭔가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요 인식 주관인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명에 의하면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왔어요. 그런가 하면 인식을 혼자 안 하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네이처가 웨이처를 주목하는 일을 뭐라고 해요? 자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의가 두 가지 종류의 자의가 있다고요. 탐진치의 영향 때문에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탐진치가 잘 제어되어 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두 가지가 있죠. 잘 인식하는 것을 열의자의라고 한다고요. 잘못 인식하는 것을 비열의자의라고 하죠. 이런 두 가지 자의가 있는데, 이때 보면 자의는 인식 주관인 6네이처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 열의자의할까 비열의자의할까? 요 열의 비열의, 말하자면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정보분이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타당하죠. 네. 그러면 이 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 몫이죠? 이 질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1차 인식의 행위 과정에서 탐진치를 싣고 전달하가 관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질은 찬다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인식을 하는데, 이게 그냥 보면 아니비설신의만 있으면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인식은 아니비설신의 6네이처가 자의하는데 그 자의의 질적 수준을 결정해 주는 거는 욕탕이라고, 찬다, 요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1차 인식에는 주관이 두 개다. 인식 주관이 두 개다. 하나는 직접 자의하는 것으로의 6네이처, 거기에 자의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참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인식의 주관에는 1번 주관, 네이처, 2번 주관, 참담. 그래서 인식에는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도 그려드렸지만 문제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두 번 있다고. 그죠? 그래서 1차 인식은 6네이처하고 참다가 공동주관이 되어가지고 6웨이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3, 4와 합촉해서 수를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인식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1차 인식에서 만들어진 식이 함께 만들어진 수를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인식에도 묘하게 1차 인식에서 참다가 인식의 질을 책임지고 참여하듯이 2차 인식에서도 식이 수를 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식이니까 어차피 인식하는 일을 하거든? 그런데 대상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 불고불락의 느낌이다. 요거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누구나 똑같이 인식되지를 않고 여기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 질적 차이를 누구의 몫으로 하느냐. 1차 인식에서는 찬다가 열이, 비열이 이런 측면으로 그 질적 담당으로 참여를 했는데 2차 인식에도 바로 그런 질적 담당자로 참여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상이다. 상이 병들면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2차 인식 또한 인식 주관인 식과 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 주관인 상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만든다. 뭐 요게 각각 무언지 하는 건 지난주 설명했고 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된다.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인식과 행위의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 수를 인식하는 공동주관의 자리에 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라고 되고 심이 다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어요. 요거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죠? 가래 정의가 뭐예요? 난디, 라가 사하 같다. 해서 난디와 탐이 함께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서 탐이 생겨나서 심의 몸통의 절반으로 참여를 하고 그것이 작용해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린 그런 상태가 난디가 있고 라가가 있는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으로의 가래. 이렇게 되면 가래가 뭐다 하는 거는 뭐 명확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래 다음에 윗닦아로부터 윗닦아 뭐죠? 난디 소망이 운영하는 것으로의 닦아로부터 떠나는 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윗닦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시 경은 윗닦아 이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중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의도, 기대, 지향에 이어서 사유, 보통 우리가 사고한다, 생각한다 하는 총체적인 과정이죠. 그러면 이 사유라는 과정의 중간에 이 사유의 한 과정에서 찬다가 작은 순환고리로 돌아오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면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신고의 삼업이 돼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지지난주 공부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뒤집어봤어요. 자, 이렇게 뒤집어놓고 보니까 우선은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정보부님, 우리 요 그림에서 네. 12연기는 이제 지난주에 봤거든? 네. 12연기 말고 어떤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발견되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구나. 좋아요. 박 부부님, 뭐가 발견되나요? 난고리. 참고로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거거든요. 이때 요 안근과 내지신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건 뭐죠? 몸이죠.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외입처 중에 법을 제외한 색성향 미촉 요건 뭐죠? 세상.
물질이죠. 어쨌든 물질인 세상이야. 그렇게 보면 요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색성향 미촉 요 10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이거 물질이지 뭐. 몸이라는 물질 그리고 세상이라는 물질 요거 색이죠. 이렇게 이제 그 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요 유깁 인식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참고하면 또 좀 보이는 게 있을까? 뭐가 보일까 이제? 불교 교리 중에 12연기를 보았는데 신과 음야식. 명, 그것도 보이죠? 명. 아니 그 말고 우선은 내 생각에는 이게 보여. 색이 있고요. 수가 있고요. 아, 오. 상이 있고 업이라는 이 자리가 보여. 이게 행이잖아. 특히 행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보겠지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라고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행이 있거든. 그리고 식이. 왜 이렇게 식은 많어? 그죠? 식은 무한하잖아. 결국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설명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12연기,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서 번호를 매겨서 12연기를 설명했는데 그 안에 색수상행식 5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색수상행식 5온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또 다 사실은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이 5가지가 삶의 과정에 어떻게 생겨나서 그게 쌓이는 것일까? 5온이 생겨나서 쌓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 12용기를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했다 하면 삶이 뭐예요?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삶 이러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 난데 이 색수상행식 5온이 그럼 바꿔보니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이게 어디 저쪽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사는 이야기의 일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게 보이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불교는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니야. 삶을 떠나 있지 않아. 이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보니까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왜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라고 그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 12용기야. 5온하고 12용기가 뭐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님 말씀하셨지만 심의식도 어디 있나? 심의식도 사실은 여기 있어. 여기 심이 있고 여기 이제 의업이잖아 이게. 신업, 부업, 의업 제가 말했죠. 의라고 하는 마음이 행위하고 있을 때 의업이지 뭐. 그리고 작의, 의의 작용, 안입이 설신 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요 과정. 심의식도 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마음과 함께 몸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는 법원님 말씀하신 명이라는 거. 명이라는 게 명이 수, 상, 사, 촉, 작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다 지금 우리 삶에 있다고. 심의식이라고 3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내 마음이 전개되는 그 위에서 명색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사무구지 뭐. 이래놓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말하면 12형입니다.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8종로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정의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5온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이제부터 그 5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를 꽤 여러 개 드렸는데 우선 집착의 양상 경을 드렸습니다. 이 경부터 보겠습니다. (22번) 상류다의 56번 집착의 양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집착된 무덕이 5취온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 5취온의 4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이러한 5취온의 4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색수상행식 5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가 있다고, 요 수는 수온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한순간의 삶의 과정에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 거야. 요게 쌓여 있으면 수온이야. 그런데 쌓여 있는 자리는 어디죠? 지난주 우리 봤지만 식과 명색이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으로 배분되어 보니까 색이고 수상행이고 식이고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여기 수상행 또는 색 이런 거는 이제 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는 나도 쌓여 있는 거고 세상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색온이고 요만큼 색온이고 수온, 상온, 행온이 되고 식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의 수는 그렇게 세상을 만나면서 지금 이 순간 생겨나는 수고 이 순간 작용하는 상경. 물론 상이 잠재한 상온이 있는데 이 온이라는 것은 하여간 요 명색에 명에 포함된 거고 여기서는 그 중에 어떤 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냐 이런 개념이죠. 행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들이 쌓여있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식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여기도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결과로 몸은 한 알갱이로의 식이라고 그것이 늘어난다라는 여기가 뭐예요? 앞에 쌓여있던 데에 더해져 가지고 쌓여있는 게 늘어난 거죠. 여기부터는 뭐예요? 늘어났다라는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1차 인식 과정 여기까지는 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식이 생겨나가지고 식이 머무는 요 씨앗이고 양분이고 밭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여기까지는 온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정이에요. 이런 차이는 우리가 보자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5취온이 있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4가지 계열인가? 색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일어남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수를, 향을, 행들을, 식을 실답게 알았고 식의 일어남을 실답게 알았고 식의 소멸을 실답게 알았고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자,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요 정의를 보려고 한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색인가? 4대와 4대 조색.
비구들이요. 이것이 색이라고 불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색이 있는 위치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 색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56번 경에서는 4대와 4대 조색, 이것이 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색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러자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오온을 찾았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두 개의 경이 양쪽 측면에서 알려주는 그 오온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것까지만 하고 한 달 쉰 다음에 9월 달에 이어가지고 색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주제를 들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빼고 몸과 물질 세상인 색, 요거죠. 근데 이 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야.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이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수화풍 4대라고 말할 때 이게 뭐 어떤 그 요소적인 거여서 뭐 딱딱한 거, 거친 거, 뭐 요런 성질 요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 이제 약간 다음 시간에 말하자라고 했지만 요 색 4대와 4대 조색 여기에서 보면 3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요. 라훌라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윗동 등이 윗동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또한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라훌라요. 이것은 안의 땅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는 단지 땅의 요소이다. 이래가지고 4대 이러면 우리가 보통 네 가지 요소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가지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떤 그 지대라고 하는 딱딱함, 거침 이런 성질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맥락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성질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4대라고 말하면 지금 경이 말해주듯이 안근 내지 신근에서 몸이잖아. 몸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안의 땅의 요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의 땅의 요소 지대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어떤 거친 성질, 딱딱한 성질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예요? 머리카락도 나는 머리카락이 없네. 머리카락도 털도 손발도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어떤 딱딱한 성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하다라는 성질로서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질들이라고, 그죠? 구체적 물질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결합된 것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결합된 건 뭐예요? 제가 그 잠깐 말하는 거지만 이건 뭐죠? 홈매트야, 홈매트. 이 홈매트는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 요소로 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대. 그래, 지대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 안에 이 흔들리는 거는 액체란 말이야? 수대란 말이지? 이래 보면 이거를 지대라고 말할 거요? 수대라고 말할 거요? 지대하고 수대가 결합해 있는 거지. 요런. 그죠? 홈매트라고 하는 요 물질은 지대와 수대가 결합해 있는 거야. 요런 개념이 지금 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결합된 거.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런 그 구체적으로 거칠고 견고한 개체적인 것들 그리고 결합된 것으로 몸을 말하면서 이 몸은 안의 땅의 요소다. 그리고
밖에 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밖에 땅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는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요만큼이 땅이라고 불리는, 지대라고 불리는. 근데 여기서 이게 모두가 다 지대는 아니에요. 요 중에 지대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지수화풍 4대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안과 밖에 지수화풍 4대가 동일하게 이제 성질만 다르게 설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지수화풍, 밖에 지수화풍 합해가지고 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4대라고 부르고 그 4대가 설명되는 중에 결합된 거라는 측면이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거.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몸과 몸 밖의 물질 세상 이 부분이 색이다. 그런데 그 색이 뭐냐라고 하니까 4대와 4대 조색이다 라고 경은 정의하고 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넘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빼고 정의만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나니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설촉에서 생긴 수, 신촉에서 생긴 수, 의촉에서 생긴 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촉은 뭔가요? 촉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화합, 함께 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안촉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촉이라는 것도 안촉, 이비설신, 의촉 6개의 촉이 있죠. 그러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세 가지가 만나면 안촉이, 그 안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설명된 거죠. 수라는 것은 이런 흐름으로 생겨났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어요. 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상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상의 무리가 있나니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이다. 이것이 상이라고 불린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 수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요거는 지금 쌓임 이전에 생겨난 거고 요것이 쌓여 있는 거는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다만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쌓인 것일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색상. 색상이라는 건 뭐예요? 색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 색을 안이 주관이 돼서 인식을 하면 안식이 생겨. 그러면 안촉하면 안수, 안촉, 생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수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 상이 참여하는데 안촉에서 생긴 수를 인식할 때는 대상인, 외입처인 색을 기준으로 색에 대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은 색상 내지 법상 6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4페이지 위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행들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사의 무리. 여기서 사는 이제 쨌다나 의도예요. 사의 무리가 있나니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이다. 자, 사 여기 있는 거예요. 의도가 사란 말이야. 그래서 요 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이 그거죠. 꿰뚫음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이렇게 나오죠. 의도라고 하는 요게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라는 것의 중심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도가 어떤 의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거지. 그죠? 보이는 것에 대한 의도, 색사 내지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의도가 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하는 것이 그게 행위다 라고 정의가 된 거예요. 행에 대한 정의 이렇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5페이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나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자, 열매로서 식이 머무는데 이 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양분이 있어가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양분이 더해진 밭에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는 거잖아. 존재경.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멋진 비유죠. 그래서 식이, 그러니까 열매로서 식이 머무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을 놓고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누가 경험할까? 내가 경험하지. 인식의 주관이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안촉생수, 비촉생수에서 안이비설신의에 의한 촉이 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이 존재한다고. 이래서 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까지는 내입초를 기준으로 말하고 상에 대해서는 외입초에 대해서 내가 갖는 경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대상에 대한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쌓여 있을까? 보이는 것에 대한 경향이 선택되어 올라오는 이렇게 이제 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행위라는 것도 의도라는 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 이래 나오는 게 주관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의도가 딱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작용한다.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해 그러니까 누구 몫이냐 하는 걸 말해주죠. 그런 상태에서 식이 머물 때는 어때요? 결국 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식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식 내지 의식 6개의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머문 식이 안식은 안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고 이식은 이식의 무더기에 더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면 포괄적으로 안식 내지 의식 모두의 무더기인 식온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 이렇게 됐을 때는 안식 내지 의식 육식을 싸잡아 가지고 말하는 큰 덩어리고 6가지로 나눠서 말할 때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식 중에 안이비설신의로 배분해 놓은 무더기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집착의 양상경을 통해서는 오온을 어떤 측면으로 보았나요?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이요 쌓여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하는 측면에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라는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게 색이에요. 수는 각각의 인식작용에서 안촉 생수 내지 의촉 생수 요렇게 생겨나서 쌓여있는 게 수경. 요런 식으로 오치원 각각이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오온 각각의 몸통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장 넘겨봅시다. 다른 경이 나타나요. 22번 삼류다의 79번 삼켜버림 경이거든요. 삼켜버림 경은 오온에 대한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해줘요. 어찌 보면 사실은 집착의 양상경이 그 몸통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조금 쉽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삼켜버린 경에서 말해주는 거는 그렇게 쌓여있는 그것들이 각각 무슨 성질을 가진 거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색수상행식이야? 라고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사실은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중심되는 의미를 다 알려주죠. 자, 보겠습니다. 삼켜버린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모두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비구들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색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런 수를 가진 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수를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런 상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상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런 행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행을 그는 기억한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식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식을 그는 기억한다. 자, 이렇게 하여간 색수상행식 5온을 일단 과거 해가지고 쌓여있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무엇을 색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이 쌓여있는데 그 중에 색이라는 것은 어떤 건데? 라고 질문을 했죠. 비구들이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무엇에 의해서 부딪히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더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부딪힌다. 비구들이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사실 이제 우리 초기글전연구원 두 분 스님께서는 이제 부딪힌다라는 우리 번역 대신에 변형된다고 해서 색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죠. 그건 이건 이해의 차이니까 그렇게도 이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루파띠라고 하는 단어, 성가시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억압된 것이다, 괴롭힌다 하는 이제 요 단어를, 그러면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루파띠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수화풍 또는 4대 조색인데 4대 조색 결합이라고 하는 데에는 지수화풍 말고 또 하나 참여하는 게 있죠. 공간이라는 게 참여한단 말이야. 비어있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수화풍 4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칠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무언가 방해하는 거, 거칠 것을 세워놓으면 서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것으로 서 있느냐? 지수화풍의 형태로 서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 안에 무언가를 딱 세워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지수화풍이든 조색이든 어떤 것이 서 있는 그 공간을 내가 딱 가면 그것에 부딪힌다고.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이런 개념으로 색을, 그 물질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간 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도 하여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무언가 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무언가가 오는데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공간이어서 부딪히는 게 없었거든. 근데 나한테 딱 오면 나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딱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 부딪히는 거지. 요런 개념. 색은 부딪히는 거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수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여기서 경험한다. 즐거움도 경험한다. 즐거움, 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즐거움이라는 건 말하자면 뭐예요? 느낌이죠. 락, 즐거움 이럴 때는 즐거운 느낌이야. 근데 그 즐거운 느낌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요거 뭔가요? 제일 후배 정보부님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좋아요. 제가 해피스님이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죠?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야, 그래도 참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질적 요소와 함께 정보부님이라는 보이는 대상, 색을 인식하잖아. 인식하니까 우선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내가 본 대상이 정보부님이다 라고 인식해서 알죠. 그러면 해피스님과 정보부님이 있고 정보부님이라는 알미, 그러니까 안식이 생겨나서 삼사화합 촉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정보부님을 보니까 좋은 느낌이 생겼어. 이건 뭐예요? 내가 정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좋은 느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야. 요런 개념이야. 이게. 고맙습니다. 예, 경험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인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것으로의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식이 함께한 삼사화합 촉을 통해서 외 입처를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 여기까지가 1차 인식이라고. 수라고 하는 것을 느낌이라고 말하자면 즐거운 느낌이 수야.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고. 그러나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자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우리가 무슨 수념처, 사념처 수행에서 수념처 이럴 때도 즐거운 느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나한테 경험되고 있는 것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요렇게 수념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다라고 하는 설명하고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설명이 다르죠. 그러나 메커니즘적인 삶에 대한 설명에서 수는 이렇게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게 저기 웨다나라는 단어가 영역되기도 experience, 경험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느낌으로도 경험으로도 이렇게 이제 뭐 영역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왜 다르게 번역됐을까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수가 무엇냐라고 하니 락고 불고 불락으로 외입처를 경험한다. 요게 수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상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함께 하는가?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함께 안다,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봐야겠죠. 인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이라는 게 어쨌든 아는 거잖아. 안다라는 말이 자나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나띠, 알다. 그런데 이 아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거 금방도 그랬죠. 정보분임을 보고 정보분임이라고 박보분임 아닌 정보분임이라고 차별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죠. 요렇게 아는 거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위자나띠야. 아는데 위, 분리, 분별. 위따까에서 위는 따까로부터 떠난다, 분리된다 이런 말이었죠. 여기에서 위는 아는데 분별해서 안다 또는 박보분임과 분리된 존재로서 정보분임을 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위자나띠 하면 분별해서 한다. 그런데 요게 사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요 1차 인식이라고 할 때 바로 요 위자나띠를 써요. 그런데 자나띠 중에 경에는 또 다른 접두사를 붙이는 자나띠가 발견이 돼요. 뭐냐 하면 삼자나띠라는 말이 나와요. 자나띠. 자나띠 알다거든. 그런데 위자나띠는 위가 붙어가지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하다 이래 됐는데 이제 산자나띠는 자나띠 앞에 접두사가 달라. 산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제 요 N 물결된 거는 이제 발음상 붙은 거고 원래 접두된 거는 사가 접두된 거야. 이 사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은, 셀프, 스스로 이런 의미야. 그리고 하나는 위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보지 뭐.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한다? 이게 뭐 아토만인가? 스스로 할 게? 그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위드,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한다? 이건 뭘까? 근데 함께 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찾았죠. 어떤 말이 있었어요? 인식을 하는데 융내입처가 보는 자, 주관이 되어가지고 자그하는데 이 자그의 질을 결정하는 게 있었죠. 열이 자그할 거냐, 비열이 자그할 거냐 하는 자그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참자가 어떻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런 말을 했죠. 위자나띠 아는 일을 하는데 내입처가 아는데 거기에 참자가 나도 아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고. 공동주관이라는 개념 위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아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참다가 하는 일이 뭐요? 삼자나띠 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어떤 설명의 편의성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선 쓰지를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니까 삼자나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드, 아는 일을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공동주관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공동주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일단은 나와. 그러니까 시기상을 인식하는데 2차 인식하는데 위자나띠죠. 위자나띠 하는데 위자나띠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아는 자로의 공동주관인 산자나띠가 있는 거야. 요 말이 가능하죠. 산자나띠 함께 알아. 그리고는 이제 요거를 지금 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 무엇이 산이냐라고 할 때 함께한다. 무엇을 함께하느냐? 파란색을 함께하기도 하고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을 함께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 이야기를 불교학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미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수와 상, 그러니까 수를 거쳐서 상까지 가야 상에서 비로소 내가 보는 게 정보분입니다 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야. 그죠? 식이 위자나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에서 정보분임이라고 알고 그 아는 정보분임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그 즐거운 느낌을 다시 인식하는 과정에 공동주관으로 함께 알러가는 상하고 이건 천길차이거든. 자, 이럴 때 이제 산자나띠를 어떻게 산자나띠 하느냐 하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말하거든. 박보우님, 색깔을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견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 위치가 좀 다르지. 말하자면 내가 힌트를 줬잖아. 이게 안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식이 지금 주관이잖아. 인식 주관이 인식한 그자잖아. 식이라고 하는 내 눈이 있는 거야. 그런데 식이 이래 보면 되는데 식이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좀 잘 보려고 딴에는 잘 보려고 안경을 쓰는 거야. 근데 이 안경에다가 우리 옛날에는 실제로 안경에 색을 놓잖아요. 파란색을 놓으면 어떻게 돼? 세상이 세상 어떤 거를 보든지 실제로 있는 거에다가 파란색을 얹어서 보게 되잖아. 빨간색을 안경에 넣으면 실제로 있는 거에다가 빨간색을 얹어서 세상을 본다고. 이럴 때 눈이 보는 거에다가 안경 색깔이 얹혀져서 함께 보잖아.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는 거는 어떻게 봐요? 눈이 보나요? 안경이 보나요? 둘이 합해서 본다고. 그죠? 내 눈이 안경과 함께 한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고? 이런 측면으로 상이라는 거는 안경이다.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 색깔이라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안경에 들어있는 색깔로서 느낌을, 경험을 인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안경을 썼느냐? 뭐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중생이라는 게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제의 모습 그대로의 경향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락아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에 괴리된 상락아의 경향으로 상락아의 경향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건 따라 달라지는 부정한 것인데 그거를 정한 거다라고 붙잡으니까 욕담, 색담, 무색담 이렇게 그러한 경향이 또 이중적으로 작용하거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뒤에 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요게 자나띠는 자나띠인데 어떤 안경을 끼고 식의 인식작용에 함께하느냐. 요게 상이라고. 요게 상이라고. 그리고 바로 이 1차 인식에서 자그의 질을 참사가 결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식이 느낌을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 원래는 그냥 즐거운 느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상이라는 게 상하다라는 안경을 끼고 함께 보니까 무상한 거를 상하다고 잘못 보는 무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요거 식은 알아침이고 상이 정보분임이라고 아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식에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는 데에서 이미 정보분임이라고 아는 거예요. 뭐 이번에 조금 이따가 나와.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알고 경험된 것에 대한 2차적인 인식에 안경 끼고 덤벼드는 이런 공동의 인식 주관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요 설명. 요거를 그래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무엇을 행들 요 이제 상카라가 복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행들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요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유위에서 형성하는가?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상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식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요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행이라는 게 앞의 경에서는 의도가 곧 업이다 하는 요 의도를 놓고 색사 내지 법사 해가지고 요게 행이다 했거든.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게 쌓여 있는 거예요? 행의 몸통이 뭐예요? 이거고. 이제 그러면 왜 그걸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이 가지는 속성이 뭐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상카타 마비 상카론다. 마비 상카론띠 이래가지고 예. 요 아비 상카론띠가 이제 상카라의 동사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형성하다라는 동사야. 그런데 상카타는 무엇냐? 라고 하면 우리 저기 무위라는 말을 알잖아. 무위라는 말이 상카타 그렇게 나오거든. 상카타는 그거의 반대말인 유위야. 그런데 경에서 사실 유위라는 말은 정의가 잘 발견이 안 되는데 무위라는 정의가 발견돼. 무위, 그러니까 아가 붙은 거. 무위가 뭐냐 하면 탐진치가 부서짐이야. 탐진치의 부서짐. 즉 무탐무진 무치가 무위야. 그러면 무위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탐무진 무치의 반대니까 탐진치.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을 유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탐진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 여기 있죠. 탐과 진과 신은 없네? 우리가 이거는 해석해내는 거지만 무명과 번뇌, 번뇌는 상이 병들면 번뇌야.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이 병들어가지고 번뇌라는 형태로 참여를 해서 그 인식의 결과로 무명을 만들고 탐과 진이 만들어지는 요렇게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과 탐진이 만들어지면 조건과 결과를 합한 것으로의 탐진치. 요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2차 인식의 조건과 결과가 합해진 것으로의 탐진치야. 이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을 유위라고 말한다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은 달리 말하면 뭐죠? 탐진치와 함께 있으니까 심행해가지고 난 뒤에서 가래가 만들어진 삶이죠. 가래가 만들어졌다라는 무명에 높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삶 요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상태 상카타 거기에 형성하다라는 아비상카론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유위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형성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행이라고 한다. 강보부님,
행하고 업하고, 이건 뭐 대략 위치상으로는 행은 좀 더 포괄적이겠지만, 그러니까 의도부터 여기를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좀 직접적이라 말할까? 행하고 업하고 누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질까? 요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행이라는 거는 유기적인 삶의 영역에서 형성하는 것을 행이라고 불렀어요. 업이라는 거는, 그지 강부모님, 아라한도 업을 짓잖아. 근데 그 아라한의 업이 어떤 업이냐 하면 번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하는 업이라고. 업은 우리가 보통은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짓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교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이런 12연기적인 중생의 영역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중생의 영역이라는 제한된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은 중생들한테 적용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업을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좀 더 교리적인 포괄성을 가지고 보자면, 아라한도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맞지마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죠. 거기에서 업을 10업을 구분하는데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공덕이 되는 10선업, 그리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선업. 공덕이 되는 10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번뇌의 영역에 있는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10선업을 행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10선업이에요. 근데 아라한이 되잖아. 아라한도 공덕을 짓나? 아라한은 이미 공덕이라는 개념, 중생의 영역에 적용되는 이 개념 밖으로 나간 분이잖아. 아라한이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을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10선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제가 그걸 여쭤본 거야. 행이라는 것과 업이라는 거에서, 물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업이라는 것은 의도 이후 이래 되니까 행이라는 것은 이 앞에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야 되잖아. 행이 더 넓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질문의 요 방향을 달리해서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냐라고 하면, 행은 탐진치의 영역에서, 즉 번뇌의 영역을 받는,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형성작용이 있을 때, 행위를 할 때 그게 행, 상카라고, 업이라는 말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적인 삶, 아라한의 삶에서 행해지는 행위까지도 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이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도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제 행에 대해서는 하여간 요점적으로 말한다. 행, 상카, 따마비 상카론티. 유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그런 형성작용이다. 중생의 삶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조건 위에 있는 12연기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3페이지.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식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인식하는가? 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매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단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짜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박고부님, 아까 상을 말할 때 그 색깔을 얘기해가지고 안경을 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위자나띠에서 인식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니까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 미예요. 그래, 미예요. 미예요. 마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그냥 먼저 우리가 이제 제가 의미를 좀 분명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상은 색깔로서 안다라고 말한 거, 함께 한다라고 말한 거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이 말이 적절하죠. 인식한다라는 여기에서는 참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사는 거지. 세상의 쓴맛 단맛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현하자면, 세상에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이럴 때 쓴맛 단맛 다 보는 거지 뭐. 세상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놓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며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본다, 이렇게 제가 그냥 표현을 하지만, 색성향 미촉을 대표해가지고 미라는 데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미라는 데 놓고, 이 미가 어떤 맛이 있습니까?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떫지 않은 맛, 짠맛, 짜지 않은 맛,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맛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일단 혀에 닿는 것에 대해서 그 맛이 이런 다양한 맛 중에 어떤 맛인지,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박보부님 말고, 그죠? 박보부님 아니고 정보부님이라고 그렇게 차별해서 분리해서 분별해서 하는 게 인식이다 이랬잖아. 맛이라는 것이 내 혀에 느껴진 이 맛이 짠맛인지 떫은 맛인지 쓴 맛인지 여러 가지 맛 중에 다른 거 다 아니고 요건 단맛이요. 요렇게 분별해서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지만, 말하자면 색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라 하겠어요? 길다 짧다. 여러 가지로 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하여간 미를 꼽아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외입자의 자리에서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지금 식을 정의하는 거죠. 타당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이라는 것은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식이, 그러니까 안과 색이지만 안을 구성하고 있는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그때 질적 측면은 찬다가 담당한다. 이렇게 요 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식에 대한, 그죠? 식온에 대한 경전의 정의죠. 그래서 식이라는 게 인식, 위즈, 여기서 이제 그 인식한다라는 말이 이제 위자나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위자나띠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오온 중에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락고불고불락을 경험하는 거고, 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안경 쓰고 참여하는 거고,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진치의 영역 유위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식이라는 건 뭐냐? 그 모든 것이 출발 자리에서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이색 저색 말고 요색이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 그게 식이다 라고 지금 정의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의 무덕인데, 이 안식의 무덕이, 근데 식은 어쨌든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배분해 놓은 거지, 이걸 합하면 식이잖아. 식온이라고. 이 식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한순간 이전에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새로워진 식이 출발 자리에 온 거죠. 요 존재, 새로워진 존재를 구성하는 요 식, 연기된 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한순간 삶의 과정에서 열매로 머문 식이 이전 식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서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식이 쭉 오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식이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뒤에 뭐 미끼에 걸렸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법원님 즐겨 하시는 미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구명한 12연기 안에서 오온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죠. 식이 여기서 인식자 위자나티 하는 거 봤거든? 수상행 해서 식이 머문 거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상이 식은 여기서 인식 위자나티를 했는데 상은 지금 여기 한 단계 떨어진 상태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잖아. 이 자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아니, 식이 있고 수가 있는데 상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해피즈님 소설 쓴 거 아닐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가야 돼요. 이 부분 제가 그 교리문답의 큰 경 중에서라고 또 드린 거 있어요. 보셔요. 찾으셨나요? 네. 자, 마하웨달라수땅 교리문답의 큰 경 중에서 해, 식, 수, 상의 결합과 차이 이랬어요. 한 곁에 앉은 마하코티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이여,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벗이여,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까?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벗이여,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제 꿰뚫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빠자나띠에 대한 부정형이죠. 무엇을 꿰뚫어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벗이여,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존자 마하코티타는 벗이여 훌륭합니다 라고 존자 사리푸타의 말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다시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다. 벗이여,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벗이여, 어떻게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벗이여, 꿰뚫어 한다, 꿰뚫어 한다라고 하므로 벗이여,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제 꿰뚫어 한다가 빠자나띠. 빠자나띠 뭐죠? 요 자나띠에다가 빠가 붙은 거죠. 근데 요 빠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빠냐, 지혜라는 말에서 발견이 되죠. 빠냐, 지혜. 그런 의미로 빠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서 한다, 꿰뚫어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빠자나띠. 벗이여, 식이라고 불립니다. 벗이여, 어떻게 식이라고 불립니까? 벗이여, 인식한다라고 하여 벗이여, 식이라고 불립니다. 요거 우리가 본방 본 식의 정의랑 같죠? 미자나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 벗이여, 무엇을 인식합니까? 즐거움이라고도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도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 인식합니다. 벗이여, 인식한다고 하여 벗이여, 식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삼켜버린 경우에서는요, 인식한다. 어떻게? 미를 달다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해가지고 위자나띠 개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하니까 43번 경에서는 똑같은 식에 대해서 식이 왜 식입니까?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색소형 미적법, 웨이터를 인식한다고 안 하고 엉뚱하게도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똑같은 식에다가 수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차별은 뭐냐면 삼켜버린 경에서는 오치온을 설명한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식은 식온을 설명한 거야. 식온을 아니 색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해서 안식을 새끼쳤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기엔 식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그 식이 앞에서 말한 이런 색성형 미적법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낮고 불고불락을 느낌에 대한 경험, 느낌을 인식하는 일을 식이한다. 식이 느낌을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이 온으로서 작용할 때는 1차 인식이고 식이 새끼 젖은 식이 느낌을 인식할 때는 2차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대한 2단계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삼켜버린 경하고 교리문답의 큰 경하고 두 개가 말하자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혀 다른 이야기 두 개를 놓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어떤 그림이 아닐까? 라고 접근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빠자나띠 해가지고 지혜 이야기가 나왔고 위자나띠에서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를 말했죠. 2차 인식 찾았거든. 그런 상태에서 벗이요. 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자 지혜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법들은 결합된 것입니까? 또는 개별적인 것입니까?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벗이요. 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벗이요. 꿰뚫어 하는 것을 분별하여 알고 분별하여 하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거 지혜라는 거하고 식이라는 거. 지혜는 일단 기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식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요, 분리된 거요.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요. 말하자면 하나의 것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죠.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마치 올챙이와 같은 거야. 요거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근데 여기에 아니야 내가 올챙이로 살다 끝날 순 없어. 삶을 향상해야겠어 하고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왼쪽 뒷다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왼쪽 뒷다리가 쓱 나오는 게 믿음의 기능이다 그랬고 왼쪽 오른다리가 쭉 나오는 게 정진의 기능이다 그랬고 왼쪽 앞다리가 나오는 것이 사띠의 기능이다. 왼쪽 앞다리가 나오는 게 삼매의 기능이다. 그렇게 네 앞뒤 다리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퇴화되잖아. 꼬리가 퇴화되는 것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꼬리가 다 퇴화되면 뒤에서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깨구리가 고개를 번쩍 쳐들고 세상을 보죠. 고개를 번쩍 쳐들고 세상을 보는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세상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가지고
믿음, 정신, 사티, 사마디, 판냐라는 5가지 기능을 이게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향상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여기서 지혜와 식이라는 2가지가 하나요? 다른 거요? 이런 식의 질문이고, 사리푸타尊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거다라고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의 대상을 놓고, 하나의 대상에 놓고 분별해서 하는 거, 위자나띠 정보분입니다. 박보분임하고 차별되는 정보분입니다라고 분별해 하는 것은 식의 역할이고, 그런가 하면 근데 이 분별되는 정보분임은 누굴까? 라고 정보분임에 대해서 자세히 보아서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그 역할은 지혜라는 거죠. 이 2개는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부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라는 능력은 없으니까 박보분임 아닌 정보분임이요, 요렇게만 알지, 공부된 사람은 그런데 이 정보분임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꿰뚫어 알게 된다고. 요런 공부의 차이, 내 마음이 향상했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요렇게 지혜와 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벗이요, 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이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벗이요, 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는 닦아져야 하고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것들의 차이입니다. 지혜가 닦아져야 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뒷다리 2개 다 나오고 앞다리 2개 다 나오고 꼬리가 퇴화되는 이런 과정, 사념초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혜는 닦아져가지고 고개를 번쩍 쳐들어야 되는 이거죠. 그런가 하면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식이 완전히 알려진다. 요거 뭘까? 우리 지지난주 수업을, 박보부님 지지난주 수업, 수요일날 수업, 그치? 식이라는, 그렇죠. 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이런 건 줄 알잖아. 그런데 그 식이 사실은 어떤 거냐고. 그죠? 깨왔다경에서 이 식이 속성이 없는 것이고 제한되지 않는 것이고 어디서나 빛나는 것이고, 사실 욕계 중생 수준의 이 유의적인 행위 때문에 욕계에 머물러서 그 모양이고, 색계 중생의 행위로 색계에 머물러서 그 모양이고, 무색계 중생의 행위로 무색계에 머물러서 그 모양이지, 이게 지혜가 완성되어 가지고 더 이상 유의적인, 그죠? 유의적인 행으로 묶이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잖아. 식이 머물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영역에 붙잡히지 않은 그 식은 어떤 식입니까? 속성이 없고 제한이 없고 볼 수 없고, 아니야. 원하면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속성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제한이 없고 어디서나 빛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깨왔다경에서 식을 알려준 거잖아. 모든 관점에서 머무른다. 아니,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빛난다. 머무는 걸 벗어난 거. 근데 그러니까 결국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지혜는 닦아가지고 완성해야 되고, 지혜가 닦아져서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더 이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에 유의적인 행위 때문에 중생 세상에 머물지 않고 지금 말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것들의 차이입니다. 벗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벗이요, 어떻게 수라고 불립니까? 벗이요, 경험한다라고 하여 벗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경험합니다. 벗이요. 경험한다 경험한다라고 하여 벗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요거는 똑같죠? 삼켜버린 경하고. 벗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삼켜버린 경하고 똑같이 나와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야. 벗이요.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입니까? 또는 개별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식의 관계 말고 이제는 어떤 거예요? 수하고 상하고 식하고 요 세 개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 법들은 결합된 것입니까? 또는 개별적인 것입니까?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벗이요.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것을 상하고 상하는 것을 분별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들은 결합된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위해 분리하여 다르게 만들어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이라는 것이, 그죠? 상이라는 것이 함께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상이 정말로 자리가 여기일까? 그죠? 상이 식이 수를 2차 인식하는 그 자리에 2차 인식의 질적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참여하는 거 맞을까? 혹시 이 상이 저 위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이 부분을 말을 해주죠. 식하고 수하고 상이라는 이거는 2차 인식이라고 하는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2차 인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따로 떼가지고 판매라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식이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을 구성하는 함께하는 세 가지요. 요렇게 보아야 타당하겠죠. 여기서 바로 상이 요 자리에 있다. 식이 수를 인식하는 요 자리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 하여간 지지난주부터 이어오는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12연기 위에서 번호를 매겨서 12연기 다시 확인했고, 그 위에서 색수상행식 5온이 어떻게 메커니즘에서 자리하고 그것이 쌓인 것으로의 명색, 식과 명색이 있는가? 거기서 심과 의와 식이 어떻게 순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 하여간 메커니즘 위에서 다 봤고,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뭔가요? 이렇게 12연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메커니즘 위에서 나는 누굽니까? 오온입니다. 오치온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오온, 오치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삶의 과정에서의 색수상 행식이 색수상 행식이 쌓여있는 것으로의 오치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치온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삶의 과정에 어느 자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쌓인 것입니까? 라고 해서 오늘 수업 오온에 대해서 이 말하면 제 생각에는 오온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8월 한 달 방학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월 달에 와서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이 색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 지난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이런 저의 선회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색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밖에서 말하자면 없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개념을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가야겠다. 다음 수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